자, 이게 베를린 장벽이 우스꽝스럽게 무슨 뭐 웃기는 사람 하나 나와가지고 해서 무너졌다.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가지면 절대로 안 된다. 베를린 장벽은 이미 일주일 전부터 무너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장벽 자체가 우연히 무너진 게 아니고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베를린 장벽 속에는 수많은 동독 주민들의 외침과 노고와 어떤 이런 투쟁,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독일 통일 자체도 동독인민의회가 선택을 했습니다. 1990년 8월 23일 날 그 선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우리 동독 5개주가 너희들 서독 그 밑으로 그대로 기어서 들어갈 테니까 우리를 제발 좀 이게 흡수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 편입되는 순간부터 서독의 기본법 그 효력을 적용받게 해달라 하는 것이 바로 기본법 23조다 이 말이에요. 동독은 먹히지 않으려고 막 뻗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힘센 서독이 넝큼 집어삼키고 강제로, 이런 통일이 아니고 동독 스스로가 제발 우리 좀 흡수해 달라고 간청한 그런 통일이었다. 동독 공산 정권들이 동독 공산 정권을 지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했으나 경제가 워낙 나빴기 때문에 서독의 원조가 없다가는 매년 생활 수준을 한 30% 정도 다운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민중들이 그걸 감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독 공산 정권들 간부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정권을 내놓게 되고, 동독이 이제 자유선거 기회를 제공하니까 자유선거 기회를 갖게 된 동독 사람들이 서독에 편입하는 것을 찬성을 해서 이렇게 해서 통일이 되게 된 거죠. So, wir haben einmal gefragt, wie die Wähler zu der Wiedervereinigung stehen. Wir haben gefragt, wann soll nach den Vorstellungen unserer Wähler die Wiedervereinigung kommen. In 2 Jahren sagen 26% sehr bald, also wenn es nach ihnen ginge, schon in den nächsten Monaten, sagen 40%. 서독에서는 또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야당이었던 사민당에서는 빨리 통일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된다. 그러니까 천천히 통일해야 된다. 그러나 그때 이제 집권하고 있던 서독의 콜 총리는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베를린 장벽 붕괴가 정말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런 그 해안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동독에서 맨 처음에는 동독에다 원조를 주겠다. 당신들 개혁하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 천천히 통일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독에서 그 시위 사태가 격렬하게 이루어지고 동독 주민들의 동독 공산 정권에 대한 반감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때 태도를 바꿔서 동독이 근본적인 개혁을 하기 전에는 원조를 안 주겠다. 근본적인 개혁을 하라. 그러니까 동독 공산 정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역사적인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지도자들의 그 해안, 결단,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통일 여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북한 간에는 남북한 간의 적대감, 또 전쟁이 있었던 이런 과거, 이런 것들이 큰 이제 문제가 되지만, 독일 경우에는 2차 대전 전승 4개 국가가 독일 통일을 반드시 승인해줘야지 독일이 통일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지금 한반도 이 냉전 구조의 큰 특성, 통일 여건의 큰 특성은 지금 한반도 문제가 남북 문제도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국제 문제 두 가지 성격이 있다. 지금 이제 남북한 간의 적대 관계, 그 다음에 53년부터 어떤 이 평화협정 체제가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남북한을 중심으로 한 4강의 역학관계가 불안정하게 아게 지속하고 있다. 이 지금 이제 남북 문제, 적대 관계, 이거는 남북 문제이지만 정전협정 체제 문제, 그 다음에 이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라켓 테스트 등 이런 문제는 이제 국제 문제입니다, 전부. 그래서 자, 현재 제대로 되려면은
자, 남북 간에도 진전이 있어야 되고 국제 간에도 진전이 있어야 돼.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분단 수준과 그다음 분단 상황이 매우 달랐습니다. 남북 간에는 지금 편지 한 장 갈 수가 없고 사람 하나 왕래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 경우에는 1년에 연평균 한 700만 명이 서로 오고 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편지도 자유로이 갈 수가 있고 소포도 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더구나 이제 동독 사람들은 서독 텔레비를 시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로가 이렇게 아는 거 이런 것들 적대감의 수준이 매우 달랐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6.25 그 동란 때에 6.25 사변 때에 북한이 남침을 했고 그 후에도 끝없이 무장 공비도 남침시키고 간첩을 침투시키고 무슨 테러 항의를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동서독 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동독이 서독을 공산화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니까 서독을 공산화시키겠다는 것은 바로 소련하고 미국 관계, 전쟁이 난다는 걸 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게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래서 긴장과 적대감의 수준이 우리하고 mom쩍 달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서독 같은 거 비교를 할 때, 자, 동서독은 그럼 왜 그렇게 교류 협력이 잘 됐냐? 얘들은 저 분할 이후부터 계속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교류 협력이 잘 진행이 되는데 왜 그러냐? 동독이 서독을 향해서 한 번도 약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적으로 무슨 뭐 프로보케이션을 한다든지, 무슨 핵무기를 만든다든지, 라켓 테스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다음 네 번째는 독일은 통일이 돼 피부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혜택이 매우 적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전쟁의 공포도 느끼지 않았고요. 이산 가족의 어떤 그 이산 가족의 아픔 이런 것도 적었거든요. 자주 이제 왕래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분담 비용도 높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무슨 군사력 이렇게 해서 경쟁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통일이 된다 것 같으면 국민들이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되고 이산 가족의 고통이 또 해소가 되고 그 다음 또 양쪽 간에 그 남북 간에 막대한 군사비를 쓰는 이런 대치 상황도 이렇게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통일의 혜택을 피부로 느끼기가 어렵지만 우리는 아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 것도 다르고요. 굳건한 안보와 힘의 우위가 바로 평화를 이루는데도 안정된 교류 협력을 하는데도 통일을 하는데도 기초가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화해하고 협력하고 양쪽 정상 간에 포도주잔을 부딪힌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냉엄한 현실을 봤지 않습니까? 남북 간에 여러 가지 그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그게 지금 뭘 의미합니까? 전혀 남북 관계 뭐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통일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의 냉엄한 현실, 그러니까 굳건한 안보와 힘의 우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92년부터 민족 한반도 기본 합의서도 체결했고, 그 다음에 6.15 공동선언, 14 공동선언, 그 다음에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그 수많은 아름다운 얘기들을 전부 다 우리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 하나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 두 정상만 합의만 하면 된다. 이거는 어느 도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에 지금 크게 안 되고 있는 것이 군사적으로 남북 간의 긴장을 어떻게 완화할 거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이 군사 분야에서는 단 1mm의 진전도 없는 것이 한반도 남북 간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 북한은 지금 6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완전히 핵무장한 상태다 이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문제에서 돌파구를 열지 않으면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과제들도 이제 진행이 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북한 사람들 이제 여러 가지 그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인도적인 지원을 해주는 건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핵적인 전략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만일 서독이 동독에다가 1년에 충분한 경제 지원을 했다 그러면 공산 정권이 계속 연명하고 계속 집권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독일 경우에 보면 절대 그런 것들은 그렇게만 인도주의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앞으로 북한 정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북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통일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를 종합적으로 전략적으로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 통일 후유증 통일 후유증 때문에 통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통일 후유증이라는 건 따지고 보면 분단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단된 국가가 통일이 될 적에는 반드시 겪어야 될 통과의례 같은 것이 바로 통일 후유증입니다. 통일 비용 부담은 10년 내지 20년 정도 고생하면 부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의 혜택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래서 통일 비용 부담 때문에 통일을 하지 말아야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동독의 마지막 총리했던 로타 드메지아라는 총리가 계셨는데요. 그분이 한국에도 여러 번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2번에 걸쳐서 8시간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통일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그분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담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통일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후유증을 서로 분담의 자세, 고통 분담의 자세, 나눔의 자세를 가질 때만 해소될 수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 자세,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